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차를 몰고 고의로 바다에 추락해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한 남성이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노무의 치매 간병이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생 프로젝트 가동 등 강진군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던 목포시 목원동,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빈집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부단체장이 고성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군의 반대에도 무안에서 공항 홍보 캠페인을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 무안군 일로읍에서 통합공항 이전 홍보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전라남도는 우발적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캠페인을 자제해달라는 무안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주 광주시에 홍보 캠페인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와 무안군이 3자회담 날짜를 지정하면 조건 없이 참석할 계획이라면서도 오늘 무안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일가족 3명이 탄 SUV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운전자였던 40대 아들은 구조됐는데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 간병이 힘들어 고의로 바다에 돌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후 5시쯤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SUV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 가운데 40대 아들은 주민에게 구조돼 목숨을 건졌고 70대 노모와 50대 큰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운전자였던 40대 아들이 고의로 바다에 돌진한 것으로 보고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이 아들은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 간병이 어려워 형과 함께 범행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머니를 보살피는 데 한계를 느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면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조사 결과 전속 살해 및 자살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되어 긴급 체포하였으며 CCTV, 블랙박스 등 분석을 통해 조사 후 해경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는 한편 동생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물며 목민심서 등 방대한 저수를 남겼던 역사 현장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진을 찾았습니다. 다산 발자취를 따라간 김동연 지사는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강진군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군 도안면 만덕산 자락 백년사에서 다산 초당으로 넘어가는 다산 정약용 사색의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길을 함께 걸으며 상생 프로젝트 가동 등 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의 철학에 공감하는 이들이 각종 콘텐츠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 지역 청년과 예술인 등도 함께했습니다. 사이제도 되게 재밌게 그 공연 관람했고요. 오늘 온 백년사도 입구부터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다산초당. 정약용 선생이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수를 한 것으로 다산의 위대한 업적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강진순례단은 다산 선생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의 정신과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 등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충충 위기 상황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다산의 그 당시의 지혜와 또 개혁의 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연 지사는 과거 대선 출마 등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장소를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의 이번 행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방소멸 대응 우수 정책과 다산 선생의 가르침까지 강진군이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강진군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뉴스의 인물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전남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현안 그리고 정치 이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사님. 전라남도도 최근 특별자치도 추진을 선언했는데요. 최근 지사님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이 넘었지만 경기 북부는 인구 소멸 지역도 있고 여전히 중첩 규제로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대폭적인 규제 개혁, 두 번째로는 교통, 또 의료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 세 번째로는 북부 각 시군에 맞는 투자 유치가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도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전라남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저는 성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회 경제3법 재개정 협조를 거듭 요청하는 등 최근 경제 민생을 강조하시고 계신데 어떤 취지일까요? 예,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민생입니다. 물가 문제, 또 많은 취약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의 실상에 대한 진단도 틀렸고 또 거기에 맞는 해결하는 대책도 전혀 엉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선언을 해서 금년에 대폭적인 확대 재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그리고 취약계층 돕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도 경제 3법, 다시 말씀드려서 반도체 특별법, 또 R200 3법 등을 입법 또는 법 개정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고 이와 같은 법안들이 제대로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 활력과 또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총선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현 정부의 기조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 민의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민선 총의를 무시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거꾸로 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개혁, 또 외교, 또 지금의 안보 상황,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국정 운영 방향을 대폭 수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도 저는 분명한 승리의 사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승리했지만 민주당에게는 나름대로의 숙제와 경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제대로 견제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와 같은 역량이 있음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남에 방문하셨으니까 전남 지역민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오는 곳, 아름다운 풍광, 또 좋은 예술,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사람이 가장 좋은 이 남도에 이렇게 지난달 이어서 또 오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전남 강진에 다산 정영훈 선생이 길을 걸었는데요. 해년마다 와서 매년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도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시기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가는 길에 있어서 함께 제대로 가는 길 모아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또 경제활동 또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또 저도 경기지사로서 제 몫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쇠락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600곳에서 추진됐는데요. 목포 MBC는 앞으로 석 달 동안 10년 전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목포시 목원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취재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단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목원동 로그를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허연주 앵커가 도시재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빈집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1913년 개통한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역을 빠져나오면 바로 만나는 곳이 목원동입니다. 오랜 기간 도심 교통의 핵심인 역을 껴안고 번역을 누렸습니다. 옛날에는 내 동네가 겁나 잘 살고 저기도 유달산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그러니까 요 길이 막 왔다 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죠. 12시고 막 1시고 막 밤에도요? 그러면 총각들도 댕기고. 그러나 인구 감소와 도시의 확장, 산업 기반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쇠락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이곳은 목원동입니다. 현재 목원동에 살고 있는 주민은 6,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동 통합으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진 첫 해인 지난 2006년보다 주민 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해도 40%가량 준 겁니다. 일도 안 나고 꼴목이 없고 사람이 많았다께. 젊은 다 살았어. 집이 빈집이 없었어. 너무 세 방도 살고 막 한 집에 몇 집도 살고. 지금은요? 탱탱 비어갖고 있는데 뭐 집들이 다 비어갖고. 이 옥으로 다 비어있어. 젊음이 빠져나간 목원동 주변 학교는 교실이 비어갔고 영화관 등 문화시설도 붐비던 상가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10년 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거리에 이야기를 새로 덧입히고 매만져졌지만 옛 활력은 없습니다. 공공 주도하는 이 방식 자체가 그 결과물을 지나치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얻고자 했고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한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주민의 역량이 채성숙되지 않는 가운데 시설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목원동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바로바로 눈에 띄는 게 빈집입니다. 이 목원동 빈집은 목포시 전체 빈집 가운데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도시가 그렇듯 해마다 목포시가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빈집의 10분의 1 수준도 버겁습니다. 목원동에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신 어르신들이 이주로 이제 거주를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방치가 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취재진이 2달 넘게 목원동의 빈집과 빈 상가를 직접 둘러보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해봤습니다. 동네 전체가 구멍이 숭숭 뚫린 듯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빈집은 경관상의 문제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의 원상이 될 수도 있고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이 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활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없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 이행도 어렵고 강제 철거 집행이나 활용 계획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 여건도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오히려 퇴보하면서 도시재생 체감 효과는 제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의장 불신 임한과 셀프 예산 삭감 등 잡음이 일었던 강진군 의회. 이번에는 강진군 집행부까지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부단체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진군 축제 마케팅 추진단의 업무 보고 이후 예산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의 재정 자립도가 하위 수준인데 축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집행부의 예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화유적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 용역비나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 등에 사용했다는 등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썼다는 겁니다. 올해 조직이 분리되면서 이제 예산이 조금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을 끝으로 질의가 끝나는 듯 싶었지만 서순철 부군수가 발언권도 얻지 않고 언성을 높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김 의장의 일부 발언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불편한 태도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네. 집행부 공무원들이 축제를 하는데 지금 법을 어기고 그러면 국민들을 우롱했어요? 우롱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발언 태도가 저는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발언을 마친 부군수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면서 행감은 7분 동안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의장 등 2명의 책상까지 치우며 오히려 집행부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초 의장 불신임안을 냈다 철회한 데 이어 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 사무과 예산까지 모두 삭감하는 등 논란을 빚은 강진군 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집행부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캠핑철이 다가오면서 전라남도가 캠핑장 안전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캠핑장 205곳을 대상으로 소화기 관리 상태와 텐트 간 이격거리 확보, 유전 차단기 설치와 안전 인증 제품 사용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위기가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방송 캠페인과 SNS,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120 콜센터는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담원 5명이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서 국악연주단 정기공연 따님 애기를 오는 14일 오후 7시와 15일 오후 3시 진학당 무대에 올립니다. 이 따님 애기는 총 3막 9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무용과 음악을 새로운 형식으로 제작 기획한 작품으로 남도국악원 박기량 안무자의 원안을 토대로 투란도트 등을 선보인 유희성 씨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강진군이 베트남 하오장성 교육청과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강진군은 베트남 하오장성에서 중학교 졸업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신청을 받아서 이달부터 한글 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베트남 유학생 10명을 선발해 내년에 전남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입학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에 전남도와 대학 구성원이 함께하는 대학별 소통 간담회를 6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별 소통 간담회는 도지사와 의대 설립 주체인 대학의 관계자 등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걸로 전라남도는 간담회 개최 날짜와 장소, 참가자 범위 등은 대학 측에 일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간담회를 통해 공모에 대한 대학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모 기준과 지표, 탈락한 지역의 대책 등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어제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창립 35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지난 2년간 교육 정책은 실속 없는 빈 껍데기만 남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창립기념 해직교사 백서를 발간하고 초대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역임한 고진영 교사의 북콘서트를 갖고 참교육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남도 분산이 비즈니스 모델 발표와 분산이 연계 에너지 수도 전남 비전 등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수요지에서 전기를 생산 소비하도록 지원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13일 초당대학교에 이어 오는 14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대 등 전국 82개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해 설명회와 대학별 맞춤형 상담, 진로진학 상담센터 상담교사들의 1대1 수시 상담이 진행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박람회는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선발 등 변수가 많아진 올해 입시에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안군이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영안군은 오는 11월 7일부터 나흘 동안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위원으로 한옥 건축과 전통문화, 브랜드 기획가 등 헤리티지 관련 전문가 18명을 위촉했습니다. 영안군은 그동안 한옥의 물리적 보급에 중점을 둔 산업 박람회의 틀을 깨고 한옥의 의식주를 포함한 헤리티지 비엔날레로의 대전환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 대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냉방비를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경로당 9,300여 곳에 대해 지급했던 냉방비 16만 5천 원을 17만 5천 원으로 인상해 7월과 8월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경로당 211곳에 대해 등록 경로당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최고 체감 더위가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강한 볕에 자외선과 오존의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작업은 되도록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한데요. 가시거리가 200m 내외로 급격히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동안 덥겠습니다. 목포 27도, 영암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해남이 30도, 강진은 31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25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를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하늘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교통을 이용하거나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18분입니다. 당분간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가구, 트렌디한 가구 구입하기 좋은 곳 없을까?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다양한 수입 가구와 유명 브랜드 가구가 많은 곳은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행복한 가구 쇼핑은 목포 가구 백화점이 정답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동남아로 고고고! 여행 전문가 김재용 대표와 함께하는 환상의 베트남. 세계적인 휴양지 다낭, 동양의 나폴리 나트랑, 봄의 도시 달랏, 동남아 전문 여행사 광주 상무지구 세계로 여행사, 목포 세계로 여행사로 문의하세요. 당신이 만나게 될 휘세는 상황을 파악해 나에게 맞춘 바람, 공기를 센싱해 온도, 습도, 성정도 조절, 공간을 해석해 바람길 결정. 이것이 초지능을 향한 휘센의 AI 에어. 에어컨, 초지능 AI 에어 시대를 향해 LG 휘센 AI 에어. 낭만항구 목포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육상투척 선수권 대회. 포환, 해머, 원반, 창 던지기 등 20개국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집니다. 제53회 전국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와 함께 열리는
2024 아시아 육상투척 선수권대회.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Only you can to make others change in me. You're my dream come true.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독보적 매콤함. 상하이 버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상하이 버거뿐. 쌀가루로 더 바삭해진 뉴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제주 여행은 상무지구 세계로 여행사, 목포 세계로 여행사와 함께 여행 전문가 김재용 대표와 함께하는 힐링의 성 제주, 목포 동일광고, 송울타올 우산에서 기념품을 드립니다. 제주 여행은 상무지구 세계로 여행사, 목포 세계로 여행사와 함께하세요.